연결하는 물류센터이자 이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그런 중개 무역지입니다. 그리고 육지 쪽에서 바라봐도 이 늑도는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이 늑도에서 가장 가까운 내륙이 바로 사천입니다. 자, 이 사천으로 들어서면은 한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낙동강의 줄기가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천은 해상과 육로를 잇는 그런 사통팔달의 아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늑도는 이 사천으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누구나가 이 늑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늑도 어디에서도 이 지배계층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분이나 또는 고급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늑도의 교역권을 쥐고 그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그 지배 세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늑도의 교역을 주도한 세력은 어디에 누구였을까? 당시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교역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벼농사 기술을 가진 이른바 잉여 생산이 가능한 세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늑도의 생활 터전은 바다. 늑도는 지금까지도 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키우면은 요 풀이 새서 소 먹는 풀이 새갖고 그 소가 이제 키우면 죽을병게나 여기서 못 넣지. 아, 그 밭농사만 하세요? 네, 밭농사. 저는 나랑 농사는 않고. 그러나 늑도에선 쌀을 주식으로 했던 흔적이 보인다. 곡식을 찌는 시루와 탄화미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늑도의 교역을 주도한 세력은 주변의 육지에서 벼농사를 짓던 이들이 아닐까? 늑도 유적은 유적 자체의 성격으로 봐서 어떤 생산 시설을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늑도 유적을 유지를 하려면 대규모의 그 식량 조달이 있어야 됩니다. 식량 조달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육지의 그 농경지를 갖춘 육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갖춘 육지로서 이렇게 후보지를 생각한다면 늑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농경유적 내지는 것으로는 사천 이금동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8년 사천에 있는 항공기능대학 건립예정지에서는 고대인들의 대규모 주거지와 지성묘 등 상당한 정치 세력의 흔적이 발견됐다. 사천 이금동의 지성묘는 땅 밑에 무덤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무덤 자리를 표시한 형태다. 이와 같은 덮개돌 80여 개가 항공기능대학 부지로부터 무려 9km에 걸쳐 줄지어 서 있었다. 이금동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기원전 4세기. 지성묘에선 청동검과 토기들, 정교한 마제 석검 등 지배 세력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와 같은 무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서부터는 어떤 무덤에 대한 정형화를 잡아내기가 어렵는데 무문통기 때부터는 하나의 무덤이 격식을 갖춥니다. 그게 최초의 형식이 지성묘라는 데 의미가 있고 이 개석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와 같은 돌을 갖다 운반하는 데서는 이 공동체의 공통적인 협업 내지는 분업이 필요한 거니까 어떤 농경사회가 조직화되는 그와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는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저 지금 담장 있는 저쪽 부분에서 신전으로 추정되는 그런데 지성묘 행렬과 주거지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독특한 시설이 발견됐다. 폭 5m, 너비 29m에 달하는 기둥구멍의 흔적이다. 이곳에
대형 고상가옥이 세워져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청동기 시대의 원형 주거지와 대형 고상가옥. 그리고 갖가지 부장품을 지닌 지성묘. 이 마을을 통해 늑도 교역을 주도했던 세력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육지의 이금동 세력은 어떤 방법으로 늑도에서의 해상 교역을 주도했을까? 지금 삼천포 수도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늑도를 지나가서 서쪽으로 진주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늑도 앞에 이 수로의 이 빠른 조류는 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늑도와 같은 이 작은 섬에 있어서 이 조류는 육지로부터 사람들이 쉽게 건너올 수 없는 늑도의 천연적인 장벽 역할을 한 셈입니다. 어민들 사이에도 늑도 주변의 조류는 매우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류 환경은 이금동 세력이 늑도의 교역권을 독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늑도 주변의 조류 환경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대방수도라는 곳이 굉장히 조류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사천과 늑도 사이에는 대방수도라는 좁은 수로가 있다. 대방수도의 유속이 가장 빠를 때가 6.5노트. 옛날 배들이 지나기엔 대단히 위험한 속도다.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센 곳은 진도수도입니다. 명량수도라고 한다면은 유속이 한 11나트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늑도가 있는 바로 북쪽 대방수도가 한 4~5나트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을 항해하는 배들이 대방수도만 피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늑도 부근에서는 유속이 2노트 수준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과거에 그 당시의 배들은 그 대방수도를 지나기에는 항해술이 굉장히 더 미진하였을 것 같고 좀 그보다는 더 훨씬 약한 늑도와 창선도 사이를 지나려고 하다가 그 늑도가 마침 지리적으로 좋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들이 지나가다가 늑도에 상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늑도는 교역선이 지날 수밖에 없는 고대 항로의 길목이었다. 또한 빠른 조류를 피해 배를 대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정박해 다음 항해를 준비할 수 있는 풍요로운 포구였다. 2000년 전의 늑도는 주변의 조류를 이용해 방어와 교역을 동시에 이뤄낸 천혜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2000년 전 늑도에서는 한중일 간의 교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항해술이 발달하고 또 교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늑도는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더 큰 항구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 거죠.